미안해요. 봅시다. 급수 보자. 정신 차리야. 급수. 급수는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A1, A2, A3 해가지고 뚜루룩 해가지고 AN 뚜루룩 이렇게 간 거 있지 않냐? 계속적으로 더해진 거. 얘를 급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급수야. 그러면은 얘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급수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 이제 표현된 게 급수야. 그러면 이 급수에 대한 수렴성을 어떻게 판단해 줄 건가?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에 대한 수렴성에 대한 판단이거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부분합이야. 오케이? 부분합. 이 말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A1, A2 뚜루룩 해가지고 AN.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쓴 거 있잖냐? 이게 부분합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극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면 얘가 수열에 대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급수의 수렴은 무엇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부분합의 극한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급수의 수렴은 무엇을 따른다고?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이 이 급수를 배우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분합을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구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거 구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급수. 사실 이거 구하는 이유는 적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이야. 적분. 적이 쌓을 적인가? 분이 나눌 분이고. 그러니까 나눠서 쌓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급수를 배우는 건데 이 급수를 구할 때는 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놓고 그것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그것을 통해 이 수렴성을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있잖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거에 대한 극한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에 대한 극한을 이제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 값 있잖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을 뭐라고?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값이 뭐 한다면? 이 값이 부분합의 극한이 무한대로 보냈더니 존재하지 않아.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뭐 한다고 말하겠어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용어만 명확히 기억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뭐니까? 부분합이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 합의 극한을 가지고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야. 너희들 이제 이거 나오잖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부분합을 구해줄 거 아니야? 부분합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적어줄 건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결국 너희들이 이놈을 바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 얘를 1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1 차이 나잖냐? 1 차이 나잖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 차이 나는 형태도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뭐예요? 1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바로 적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두 개만 적어주면 극한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거야. 문제가 이거거든.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이야.
이거 몇 차이 나? 2 차이 나잖아. 2 차이 나잖아. 2 차이 나. 근데 얘가 사라지는 형태를 보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거든? 왜? 이게 2라서. 2 차이 나는데 2라서. 그러니까 한번 적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뺐더니 2분의 1에 2n-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잠깐만. 위에 거 잘못 풀었지. 2분의 1 안 해줬지. 그렇지. 오케이. 미안.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라는 거네. 부분수를 내가 잘못했지? 그지?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2분의 1인데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냐? 그러면 이제 얘는 나이라면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 차이 난다라고 해서 반드시 바로 한 칸 띄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게 사라지지? 그지? 그래서 쭉 사라져서 결국 마지막 것만 남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이런 형태들은 너희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극한을 구해줬더니 얘는 0으로 가졌냐?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제 이 3개짜리야. 3개짜리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A, B, C 분의 1이다 라는 게 C-A 분의 1, A, B 분의 1 마이너스 B, C 분의 1이 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얘도 사라지면 그 다음 게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 다음 게 싸그리 사라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에 한꺼번에 묶어서 적을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그렇냐? 그 다음 것도 싹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극한이 4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짜리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볼까? 이거는 우리한테 큰 문제가 발생했거든. 큰 문제가 발생해서 얘가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이것 때문에 아까 처음에 내가 언급한 게 하나 있거든.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보다 더 큰 놈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얘보다 더 큰 놈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얘를 쭉 나열하는 것은 부분합을 구해봤더니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얘보다 잠깐 1 곱하기 이렇게 적자. 숫자가 더 커지면 더 작아지지. 그지?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이 되기 위해서는 1 곱하기 0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더 작거나 같은. 큰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건가? 0 곱하기 1 이렇게 적을게.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뺄게요. 플러스 이 두 번째 거부터 적을 건데 1 플러스 이 그 다음 거 뭐가 돼요? 그 다음 거 2 곱하기 3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번째 거를 적어봤더니 이것을 적어봤더니 n 곱하기 n-1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지. 여기 적을까? n-1 순서를 좀 바꿔서 적을까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부분합을 구해줄 수 있어. 쭉 사라지니까 1-n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하네. 그렇지? 수렴해.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보다 큰 값이 수렴해. 큰 값이 수렴하잖아. 근데 얘는 계속 커지지? 이거 수렴해야 하네요? 해요. 오케이?
뭐 2로 수렴할지 그 다른 값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거든. 근데 얘는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수렴성을 보이기 위해서 얘보다 더 큰 값을 가져와서 증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발산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특별히 안 해줘도 상관없겠지. 쭉 나열해서 너희들이 유리화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세 번째, n분의 1인데 이것을 발산하거든. 방금 전에 n제곱분의 1 수렴했지. 근데 n분의 1은 발산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당연히 얘도 부분합을 구할 거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쭉 쓸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작은 게 발산함을 보일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인데 잘 봐. 요거 있지? 더 작은 게 4분의 1. 숫자가 더 커지면 더 작아지지 않냐?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봤더니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네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냐? 발산해요. 더 작은 게 발산하니까 더 큰 값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어떠한 대표적인 예냐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야. 뒤쪽에서 할 건데 0이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0으로 갔을 때 이 합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없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봐봐. 이거 0으로 가잖냐? 근데 이가 발산했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얘들 있잖냐, 다. 여기 위에 있는 얘들 봐봐. 다 똑같거든? 0으로 가거든? 이거 발산해요. 0으로 가거든? 이거, 이 일반항 0으로 가잖냐? 근데 이거 발산해. 그래요? 유리화시켜서 쭉 나열해보면 발산한 형태가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에 얘들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조금 뒤쪽에서 다시 다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것에 대한 극한은 따로 구하진 않을게. 아니면 상관없겠지.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말 적어놓긴 했는데, 뭐 해야 된다? 바로바로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항을 쭉 없앴는데, 바로바로 처음 끝 항을 바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얘를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연습해야 돼요.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면 이 극한에 대한 것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할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무엇 한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무엇을 만족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무엇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했지?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예시는 방금 전에 했어요. 그럼 방금 전 페이지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 예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위에 있는 이 루트에 대한 예시랑 밑에 있는 n분의 1에 대한 예시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얘가 무엇을 판정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이것을 판정해 줄 수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라면.
대우명제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엇이? an이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이 아니면 발산해. 오케이? 잠깐 꿈속에서 나 만나고 왔어? 아니야? 또 나 만나고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봅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을 판정할 때 일반항을 통해서 바로 판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옆에 있는 수렴 발산을 판단해 볼 건데, 봐봐. 이거 0으로 안 가졌냐? 발산해요. 그지? 이거 0으로 안 가잖아. 발산해요. 이거 0으로 안 가졌냐? 발산해. 이게 0으로 안 가거든? 유리화시키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유리화시켰더니 2n. 그렇지? 이거 이제 극한 구해주면 루트 1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구하거든? 1차고 1차인데 개수가 루트 1. 그렇지? 1분의 2. 오케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뭐예요? 0이 아니니까 얘도 발산해. 얘도 0이 아니니까 발산하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수렴할 수도 있겠네 라는 거예요. 수렴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할 건데, 이거는 등비수열의 등비급수잖냐?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 뒷부분에서 구하겠지만 이건에 대한 합은, 부분합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1분의 첫항 1 공비의 항이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뭘로 갑니다? 1-2분의 1분의 2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래?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삼각형이 있어. 절반 이잖냐? 절반을 더했어. 절반. 또 절반을 더하잖냐? 절반을 더할 거야.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전체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거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절반을 더했더니 이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해봅시다. 봐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너희들이 이제 쉽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극한을 구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놈의 극한은 형태가 주어진 극한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1,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4의 n제곱으로 나눴더니 4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1의 4분의 3의 n제곱. 그렇지?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나머지에 대한 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봐보자. 급수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어요? 뭐만 성립해? 더하고 빼고만 성립해요. 곱하기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했을 때 얘를 각각 어쩔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곱하기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있으면 상수배예요. 상수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상수배에 대한 것도 밖으로 빼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러한 성질들은 있더라 라는 건데,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넣어놨지만 그냥 바로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항상 기억하세요. 등비수열 합은 두 가지야. 두 가지예요. 등비수열 합은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1-r분의 첫 항의 1-항의 항의 개수 아니면 r-1분의 첫 항의 r-n제곱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하나고 어차피 부호 바꾼 것 뿐이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공비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1이 되는 건 계속 첫째 항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SN을 N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오케이? 반드시 기억해.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이 등비수열에 대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사는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이거를 따지잖냐. 그럼 여기서 극한 따져주면 된다. 여기서 극한 따져줘. 여기서. 또 나 만나고 왔어? 아니야? 한 번쯤 만나고 왔다고 해줄 수 있는데. 만나기 싫어 꿈에서조차?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도 학교쌤 꿈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학원쌤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공부할 거 아니야. 아무튼 봐보자. 이형태야. 그러면 이제 이것의 극한만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때 이게 0으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때는 1-r분의 첫째 항으로 뭐 하겠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예요? 발산해요.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하고 등비급수하고 수렴 구간의 차이가 있어요. 등비수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1까지였지. 근데 그 수렴값이 마이너스라고 1하고 1에서 다른 값을 가졌잖냐. 다른 값을 가졌어.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라고 1까지인데 1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애들이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는 수렴하고 발산하는 건데 넘어가자. 할 수 있지. 1-공비분의 첫째. 투이지. 이런 거 넘어가. 순환소수에 대한 부분만 합시다. 순환소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예시로 그냥 할게요. 위에 있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너희들이 나열하기를 0.213131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0.2에다가 0.013 0.00013 공비가 뭐인? 100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네. 그지? 수렴하겠네요.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네. 수렴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첫째 항은 그냥 써주고 얘부터 등비급수니까 1-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될 거니까.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쉬우니까 너희 내신 대비할 때는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거야. 도형에서 등비급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거거든. 여기서 스킬들이 많이 나오긴 나와.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야. 길이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닮은비가 1대 r이라고 합시다. 닮은비가 1대 r이야. 그러면 길이의 합은 1-r분의 a가 될 것이고 l이라고 할까? 넓이는 1-r의 제곱분의 s가 되겠지. 그래요? 닮은비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길이비 넓이비는 제곱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건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한번 봐보자. 여기는 문제들을 볼 건데 생각보다 쉬워. 넓이랑 뭐만 찾으면 돼요? b만 찾으면 되거든. 넓이랑 b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나? 봐보자. 넓이랑 b만 찾으면 돼. 첫 번째는 봐보자. 이거 반지름 찾는 거 우리가 방금 했나? 2고 2루트 2니까 이놈의 반지름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2개 더해서 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반지름 R은 처음 항의 반지름 R은 2분의 1에 2개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 첫 번째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게 A1이라고 놓을 건데 얘는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니까 2루트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4, 6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 다음에 뭐만 찾으면 된다고? 첫 항 찾고 공비만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잖냐? 공비는 뭐예요? 이거 큰 거에서 작은 삼각형에 비해요 2대 1이에요. 그지? 길이비가 2대 1이야. 길이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넓이비는 뭐예요? 넓이비는 4대 1이에요. 1대 4분의 1인 거야. 이게 공비예요. 오케이? 1대 4분의 1. 이거 1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야. 1-4분의 1분의 6 4루트 2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첫 항이랑 공비만 찾아주면 끝납니다 라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봅시다. 이거야. 이용됐지? 원이 나왔잖냐? 직각삼각형에 대한 원 자주 등장하거든. 이거 구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봤더니 직사각형이 있어요. 1, 2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또 1, 2인 직사각형을 만든 거야. 오케이? 뚝 잘라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이 색칠되고, 색칠이 조금 안 보인가? 이 부분이 색칠되고, 그 다음,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색칠돼요. 사실 문제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체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B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비를 찾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것은 쉬워.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B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닮음인 도형을 찾을 건데, 닮음인 도형이 이 커다란 삼각형이랑 이 찌끄만 삼각형들은 다 닮음이에요. 그래? 얘가 1대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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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예요. 오케이? 이 B들이 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짧은 게 이걸 A라고 놓을까? 이걸 A라고 놓을까? 이거 2A예요. 그럼 이 길이 뭐가 돼? 얘가 1대2의 B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지? 사각형이? 그러면 이 길이 4예요. 이거 2A거든? 이것도 뭐예요? 1대2잖냐? 4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도 구해지고 이제 공비도 구해진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니까? 대각선의 길이 뭐예요? 루트 5. 그러면 이 사각형의 전체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 9A는 루트 5니까 A는 9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의 넓이 있잖냐? 이것의 넓이, 첫째 항의 넓이. 이 넓이 뭐가 돼요? 8 곱하기 A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얘가 A1이야, A1. A1은 8 곱하기 A의 제곱, 81분의 5가 되겠습니다. 81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근데 공비가 왜 구해졌다라는 거냐면, 공비는 이거잖냐? 커다란 삼각형 대 이 찌끄만 삼각형이에요. 그래요? 커다란 삼각형 대 이 찌끄만 삼각형이야. 그럼 1대 뭐가 돼요? 2A. 1대 뭐가 돼요? 18분의 2 루트 5.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똑같아. 봐봐. 왜 이게 똑같다라고 하냐면, 봐봐. 여기에서 또 이걸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 이걸 만드나? 전체 큰 사각형에서 이걸 만드나? 어차피 똑같은 과정이잖냐? 그래요? 그래서 공비가, 길이비가, 공비는 아니고 길이비가 1대 9분의 2, 4A니까. 잠깐만. 1대 2A지? 1대 2A. 대응되는 변의 길이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넓이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대 81분의
4, 5,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해줬지? 1 마이너스 0b분의 첫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닮음인 도형을 찾는 건데 굳이 얘에서 얘로 가는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그지? 이 자체로만 생각해도 충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닮음인 형태를 찾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이용이 되냐면 장효야 이게 어떤 게 이용이 되냐면 이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인 삼각형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라는 게 이용이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맨 앞, 맨 뒤. 정신 차려. 나는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 다음 보자. 다음은 이거거든. 문제를 읽어보면 이 문제 나도 이제 너무 많이 풀어봐서 거의 암기가 될 지경인데 1, 2에요. 1, 2 반원 만들고 4분원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1대2가 되게끔 삼각형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1대2가 되게끔 삼각형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때 이 날개 모양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안 나와. 원이 나왔거든. 원이.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야. 근데 반지름이 어떻게 이용이 될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의 넓이거든.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쉬워. 뭐에서? 반원에서. 뭐 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돼요. 그래요? 반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1. 그러면 뭐에서? 2분의 파이에서 삼각형 1 빼면 되네요. 이게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게 이거야. 이 b가 1대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한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비리랑 이 변의 비리비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봤더니 일단 이 길이가 a거든. 45도니까 이 길이도 a예요. 그래요? 이 길이는 2a야.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이 길이를 구해 줄 수도 있는데 반지름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반지름이 아직 이용이 안 됐잖냐? 이 반지름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1이거든. 오케이? 근데 길이들이 다 나왔어. 이 길이 a라서 이 길이 1-a예요. 이 길이 2-3a예요. 그러면 이제 a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피타고라스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1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9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정리해 봤더니 10a의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는 0이야. 5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2는 0이라서 1, 5,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1이랑 5 r은 a의 값이네. a는 1이랑 a는 5분의 2예요. 그렇지? 그러면 1은 안 되잖아. 5분의 2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닮은 비가 1대 5분의 2. 넓이비는 1대 제곱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야. 길이비는 1대 5분의 2. 넓이비는 1대 25분의 4. 그럼 이제 다 구해졌지? 공비가 25분의 4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이용이 됐어요? 반지름이 이용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이 등장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이 이용이 됐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기억해. 안 풀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이건 뒷부분에서 똑같아.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해요. 안 풀리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뭐 이런 거는 넘어가자. 약수의 개수라든가 약수의 합은, 약수의 곱은 알고 있나? 이것만 언급합시다. 이거랑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이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약수의 개수는 너희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까? A의 R제곱, B의 S제곱, C의 T제곱이라는 수가 있다면 약수의 개수는 R 플러스 1 이렇게 대놓고 잔다고. 일어나. 정신 차려. 이것만 하고 끝내. 이것만 하고 끝낼게. 이것만 하고 끝낼게. 한 개만 더 하고. 미안. 여기다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 알았지? 봐봐. 이렇게 왜 이렇게 된지는 알지? 이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게 1, A의 R제곱까지 있으니까. 이게 R 플러스 1개 있잖냐? 이게 S 플러스 1개 있잖냐? T 플러스 1개 있잖냐? 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약수니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 이거? 이거 어떤 놈이 이걸 뜯었어. 그러다 어떤 놈이 또, 이게 가장 먼저 뜯어졌지. 이게 가장 먼저 뜯어졌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어떤 놈이 여기를 뜯으려고 그래, 여기를. 이건 좀 뜯고 싶나 봐. 가운데 숟가락은 건 진짜 누구나 뜯고 싶은 게 그 취미인가? 아무튼. 매니큐어도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보자. 약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수의 합. 약수의 합은 이렇게. 1, AR까지 곱해진 거. 그지? 하나씩 다 곱해져야 되니까. 1, B에 S까지 곱해진 거. 1, C에 T까지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곱. 약수의 곱.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그냥 직접 한번 써볼게요. 12의 약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그래? 더 적자. 4 곱하기 6. 왜 4 곱하기 6이야?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이거든? 봐봐. 이렇게 작힌 약수가 이렇게 또 적혀있거든? 결국 이거 다 곱하면 약수가 2번 곱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수에다가 2분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수 있잖냐? A, R, B, S, C, T에다가 2분의 뭘 곱해준다고? 약수의 개수예요. 이것을 거듭제곱하면 약수의 곱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다음 보자, 다음. 이거 하나만 할게. 나 이거 다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됐어. 이 문제까지만 합시다. 그림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이거 지금 4등분 한 다음에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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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한 게 보이지? 문제에서 거기 크기가 60도고 겹치지 않게 색칠을 했다라는 거예요.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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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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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요? 3분의 1이네. 3분의 1. 그러니까 이
처음 주어진 거에 대한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1이었으니까 3분의 파이가 첫 번째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것에 대한 b를 찾아주는 게 목표야.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원이 두 개 등장했네. 원이 두 개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리했냐면 어떻게 처리했었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중심이거든. 중심을 연결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이 두 개 등장하면 항상 중심을 연결해요. 오케이? 중심을 연결해. 중심을 연결하면 무언가 생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이 두 개 등장했으니까 중심을 연결했습니다. 라는 거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는 전체 1에서 r 뺀 거네. 그렇지?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에서 접선을 구하게 된다면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한 각의 크기는 몇 도? 30도예요. 오케이? 얘가 30도예요. 당연히 1-r 대 r은 뭐가 돼? 2대 1이니까 2r은 1-r, r이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길이비를 한 거야. 길이비가 1대 3분의 1이에요. 그럼 넓이비가 뭐예요? 1대 9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A2에 대한 넓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원에 대한 넓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에 대한 넓이가 9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해. 어떤 문제점이냐면 원이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더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4개니까 4의 제곱계가 더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수도 곱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 대한 넓이는 첫 번째 거의 넓이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 3분의 파이. 근데 두 번째 거에 대한 넓이는 여기에다가 4를 곱해줘야 되거든. 3분의 파이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 거에 대한 넓이는 뭐가 돼? 세 번째 거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될 거니까? 공비가 이제 9분의 1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몇 개가 곱해진다고? 4의 제곱계가 곱해져요. 그래서 세 번째 거에 대한 넓이 9분의 4의 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넓이의 b에다가 개수도 곱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비 수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너희들이 이런 연습은 해줘야 돼. 오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합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합을 구하면 1-0b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거에 대한 계산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은 이거야. 원 두 개 등장했지? 무엇을 연결했어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b를 통해서 구해줬습니다. 닮은 b를 구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계속 기억해야 돼. 이거 계속 기억해야 되거든. 계속 나올 거야 이거. 알겠지? 뒷부분에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에서도 다시 또 언급을 할 건데 이 급수 문제를 풀 때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기억하세요. 알겠지? 9분의 4. 수정할게요. 9분의 4. 미안.